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새로 집권을 한 5공화국 초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공화국 시작을 하면서 5공화국에서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놨던 중화학공업이라든지 건설공업이라든지 전자공업, 여기서 말하는 전자공업은 주로 가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산업들을 정립을 시켜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든 작업들을 주로 하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어서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새로운 어떤 발전 모티베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자산업들에 대한 것을 새로 육성시키는 산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동향으로 본다 그러면 소형 전자기계, 반도체라든지 트랜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개인용 컴퓨터, 이런 소형 컴퓨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보급되고 있을 당시였고 또 통신하고 컴퓨터하고 기술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것들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엘고 부통령이 내셔널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글로벌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주창을 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2년도에 제5차 5개년 경제계획이라는 걸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이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5차 5개년 경제계획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경제에만 집중을 맞춰서 했는데 거기에다 국민의 편익과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계획을 만들었다는 게 좀 특징이 있는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82년도부터 전전자 교환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82년도에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통신이 8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아날로그 통신으로 해서 속도가 제일 빠른 게 9600bps,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1200 혹은 2400bps를 주로 많이 썼고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 쓰는 것도 2400bps를 썼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이제 늦었던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디지털 통신망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계획을 새로 만들고 데이터 통신이 그리고 PC 통신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BBS 서비스 이런 것들을 데이터 통신 시작할 당시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 7월 달에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과학 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전산망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브리핑을 드렸던 것이 이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그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은 행정망, 그다음에 금융망, 국방망, 공안망, 교육연구망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나라의 분야를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것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에서 나온 투자된 비용으로 IT 산업을 육성을 하고 IT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입니다.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기기나 컴퓨터, 통신 장비, 사람들까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가까지도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로 국산품으로 모든 걸 이걸 만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었어요. 그게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 이제 실제 모양이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진 체계를 국가기관 전산망 추진위원회라는 걸 대통령실 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각 위원을 각 부처 장관으로 했어요.
그리고 각 망별로 망별 추진위원회를 두고, 예를 들면 행정망 같은 거는 행정망 추진위원회를 두는데, 행정망 추진위원회는 그 당시에는 총무처가 정보통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을 총무처 장관으로 했어요. 그리고 금융망 같은 거는 금융결제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도 하고 계획도 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행정망 같은 경우는 대콤이 전담기관이 됐었어요. 행정전담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 그다음에 토지, 자동차, 통관 업무, 그다음에 전국에 50인 이상의 사업장들, 그다음에 경제통계, 국민연금, 이렇게 7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CCNS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데, CCNS라고 하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개의 네트워크에다 그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연결하고 중앙정부부처와 시군구, 읍면동까지를 다 연결해서 공동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각종 기술들, 다시 말해서 주전산계하고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국산화하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나 개발 방법 같은 것들이 그때까지는 정립된 게 없어서 그런 것 기술 도입을 해서 그런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용어의 표준화, 그 다음에 한글 코드 표준화, 그 다음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운영체제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준화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유닉스로 하고, 그 다음에 DB는 릴레이셔널 DB를 표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발 언어는 C를 표준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표준을 정해서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걸 모두 다 그 범위 안에서 그런 범위를 지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1단계 사업,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을 연속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사업 계획을 89년도에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 정권이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었었는데, 보고를 했더니 거기서는 1단계 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92년도에 전산 원장으로 경상현 씨가 애추리 원장을 하시다가 그걸 마치고 전산 원장으로 오셨어요. 오시면서 전산원에서 주도적으로 무슨 할 사업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차세대 전산망 사업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차세대 전산망 사업 계획 안에 행정망 사업의 CCNS를 보다 더 고속화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초고속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라는 계획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업무 개발로서는 이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중점적인 사업들을 계획 업무라고 해서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신기술에 의해서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그게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원격 재판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런 시범 사업들 이렇게 사업을 부분해서 구성을 하셔서 기초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에 내가 부임하면서 92년도에 경상 원장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차세대 전산망 사업에 대한 것을 완료를 시키고 완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94년도에부터 그걸 예산 반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고, 9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하려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엔 통신사업자가 이제 대유콤하고
KT만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가기관 전산망이라고 하는 거는 초고속망 사업에 국가가 쓰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초고속망을 구축해야 그 안에 초고속 국가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10분의 1만 주는 거였어요. 통신망 전체를 구성하는 것에 10분의 1을 국가 비용으로 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통신사업자가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냈어야 되죠. 근데 통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설비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전에 투자했던 돈을 다 회수 못했으니까 지금 새로 또 투자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초고속망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은 아직 시작할 시기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정부가 우리 예산은 벌써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서로 충돌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통신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화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리고 정부 부처도 정보통신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부처는 통신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 것도 기획재정부에 가서 설명을 이게 우리 고속망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고 아주 아무 필요가 없는 걸 왜 하려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을 안 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산 반영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고속통신망은 사실 처음에 구축을 할 때부터 이제 필요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예산 반영 문제 이런 것부터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서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제 첫 해 예산 95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95년도에는 노태우 정권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당해년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전초에다 배정을 해주지 않고 후반기에 배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반대하는 데다가 또 배정도 늦게 받고 하니까 사업을 늦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예산은 집행을 못해서 예산 집행을 안 하면 회수를 해야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말에 예산 집행할 때는 사업 분량은 50%밖에 안 했는데 100% 예산을 다 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업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돈을 회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더 회수하라 하니까 회수하게 되면 그 다음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돼. 이거 10년 사업인데 10년 사업은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정통부에다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하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정통부는 잘 진행된 걸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한 것을 보고한 걸 보고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거고 그 대신에 우리는 이 사업 중단되면 안 되니까 감사를 다시 해달라. 재감 신청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끌어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부에는 전산의 모든 걸 미루고 그 말씀만 안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매년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빨리 이 사업 기간 안에 감사원 감사가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게 95년도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감사를 해요. 똑같은 건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에 이 사업의 초고속망 사업의 담당 국장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전산원에도 담당 본부장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매번 불려가서 야단을 맞고 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좌우간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해서 그런 걸 그 난관을 극복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오히려 통신망이 더 고속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15년 거를 10년 만에 땡겨서 10년 만에
구축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업무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아야만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가 훨씬 더 빨리 촉진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국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동차에 대한 거, 국가 재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거를 전선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화를 더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사업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가 전산망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많은 정보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각 대학에 IT 전공학과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안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사업이었다라고 국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고속 통신망 사업은 일단 먼저 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국가 전산망 사업을 했기 때문에 통신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망의 현대화를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통신망이 이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을 잘 쓰는 나라다,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게 초고속 통신망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